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국토의 김조영 대표 변호사입니다. 조합장 추진연정 공부방 어느덧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이 41차가 됐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 오늘은 정비사업에는 어떤 소송들이 사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어떤 소송들이 일어나는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합장님하고 추진연장님 정도는 이 정도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조합의 사정에 따라 가지고 소송이 일어날 수도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주 많이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몇 건 안 일어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합장이나 추진위원장님이 훌륭해서 그렇다는 측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소송이라는 것은 한 건이라도 조합 측이 패소를 하게 되면 사업이 상당히 휘둘려요. 상당 기간 동안. 그리고 이거는 곧바로 조합원들한테의 이해관계에 직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도 자초되고 조합장과 임원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비사업에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어떤 소송들이 단계별로 일어나는지를 제가 이번 시간에는 제목과 간단한 설명으로 하고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어떤 식으로 어떤 쟁점을 가지고 소송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정비사업 진행 절차도 이건 뭐 다 아시죠? 제일 처음에 기본계획,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정비계획 구역 및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추진위 구성 승인, 창립총회 거친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 시공자 협력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계획 인가고, 서울 같은 공공지원의 경우에 시공자 선정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에 하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다시 이제 바꾸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조합원 분양 신청, 관리처분계획 인가, 동호수 추천 및 분양 계약, 그리고 이주 및 착공, 준공 인가, 해산 및 청산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 정도는 이제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고 용어가 나오면 어느 단계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단계별로 소송이 있는데 단계별로 어떤 소송이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행정소송이 있고 어떻습니까? 민사소송이 있어요. 행정소송이라 그러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 하는 것만 행정소송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특이하게 조합이 행하는 어느 단계의 처분이 그게 어느 단계의 그 의결이 판례에 의해 가지고 행정행위로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조합이 행정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조합 상대로 행정소송이 제기가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행정소송 유형을 보면 첫 번째 정비계획 단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이 취소돼야 된다. 취소소송은 90일 이내 해야 되고 무효소송은 시효가 없습니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약간의 잘못만 있더라도 취소가 되지만 무효소송일 경우는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요한 거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두 개는 단계 레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다음부터 무효소송이 들어가게 되면 웬만해서는 무효가 잘 안 돼요. 웬만해서는. 그래서 두 단계가 차이 있지만 어쨌든 소송은 둘 다 제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을 계속 관청이 안 세워주고 있어가지고 좀 관청에다가 정비계획 입안을 좀 해달라 해라고 제안했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거부를.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관해서 거부 처분한 것을 취소해달라, 무효로 해달라, 이런 소송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가끔 있죠. 이 처분도 취소하고 무효해달라 이것에 있으니까 아마 일반적으로 보통 조합은 이 두 가지는 발생하지 않고 1번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발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추진위원 단계에 가면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을 했는데 이게 이제 취소다, 무효다. 주로 동의율을 가지고 많이 그럽니다. 동의율이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여야 되는데 이 과반수에 미달된다. 그러니까 구성승인해 준 것은 무효다. 또는 구성승인 올렸더니만 동의율을 관할관청에서 계산을 지 맘대로 해가지고 동의율 부족이라고 거부를 해버려요. 또는 반려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보기엔 동의율이 맞고 변호사들한테 물어봐도 동의율이 다 맞는데 왜 지자체가 이걸 거부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 단계로 넘어오면 조합설립 인가처분에 대한 취소도 또 나와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효도 있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거부했다는 것도 마찬가지. 둘 다 동의율입니다. 동의율. 일반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은 토지 등록에서 4분의 3, 그 다음에 재건축 후 각동별이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면적 계산, 숫자 계산에 서로 개념이 틀려가지고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취소를 한 처분을 잘못했다고 또 취소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단계로 넘어오면 사업시행계획을 취소해달라. 사업시행계획 자체를. 그러니까 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인데 이 사업시행계획을 조합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되면 조합의 총회에서 의결한 사업시행계획이 행정성을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건 행정해결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계획을 취소다 또는 무효다라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을 취소한 거, 잘 드물지만 가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처분계획 가면 관리처분계획 취소, 이것도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동의율 때문에 생기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토지 수용을 하게 되는데 수용재결 처분이 취소해야 된다. 또는 보상금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착공, 준공, 입주 단계에 가면 행정소송은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이전고시 처분을 잘못했다고 하는데 가끔 있어요. 가끔. 이전고시를 왜 하면 안 된다. 라든지, 이전고시 처분금지, 가처분 이런 식으로 가끔 들어오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잘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좀 드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산 청산할 때쯤 되면 청산금을 부과한다든지 이런 처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하느냐, 잘못했다라는 것도 가끔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민사소송으로는 어떤 것이 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정비계획 단계에는 민사소송이 없어요. 거의 없고, 추진위 단계에 오면 추진위원회 결의가 무효다. 어떤 결의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의가 무효다. 또 많이 등장하는 게 주민총회 결의도 무효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 선정 무효다. 뭐가 또 있죠?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해임 결의가 무효다라고 해임당한 사람이 하든지 아니면 해임을 하려고 하는 쪽에서 무슨 제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같은 가처분도 이 당시에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 단계 가면 조합설립 결의, 재건축 결의라고 흔히 얘기하죠. 재개발 결의 같은 경우는 용어가 잘 없지만 재건축 결의는 옛날에 있었기 때문에 재건축 결의가 무효다. 이런 식으로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장, 임원 선임, 해임 결의 무효다. 이 왜 결의가 무효냐? 첫째, 해임 사유가 안 된다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동의율. 해임 결의 종족수에 미달난다. 위조했다. 실제 투표용지는 200장인데 발표는 300장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아니면 까보니까 아슬아슬하게 해임이 안 됐어. 일단 발표는 해임한 걸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경우에 가끔 소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업체 선정 결의 무효인데 이거는 시공사예요. 시공사 주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도 가끔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된 게 결의가 무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관변경을 했는데 정관변경이 3단계로 나눠져 있죠. 일반적으로 조합총회에서 하지 않고 대의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조합총회에서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 두 번째, 총조합은 과반수로 해야 되는 경우. 세 번째, 총조합은 3분의 2 동의를 해야 될 경우. 이 결의 정족수가 무효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 단계에 가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는 매도청구 소송을 이때 합니다. 옛날에는 이때 했어요. 조합설립 단계 이후에 바로 매도청구 소송을 했는데 사업시행계획 이후에 매도청구 소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이후 단계에서는 동호수 추첨이 무효라는 것도 있고 가끔 사업시행계획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또는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청산자인데 그 현금청산자의 경우에 행정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민사소송을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경우 정도의 소송이 하는데, 이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느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조합장이나 주주연장의 그 자격과 관련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고, 또는 조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매도 청구 소송 잘못되면 그 다음 단계 못 나가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행정소송은 토지 수용 보상금이 많다졌다는 행정소송 빼고는 조합이 패소를 해버리면 아주 심각하게 사업이 멈춰버려요. 그러고 나서 그걸 해결해야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한 개씩 어떤 쟁점을 가지고 싸우는지, 그리고 어떻게 조합에서는 대처를 하는 게 좋은지에 관해서 한번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알리리고 co.kr에 가면 공부방에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